얘기는 음성이라는 것과 의미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. 자, 문제는 이 음성과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예를 들어 여기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형식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을 의미하느냐. 자, 만약에 이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부르면 분명히 다른 형식으로 이 대상을 설명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물이 있고 광합성을 하고 뭐 뿌리, 줄기, 잎이 있고 이런 대상이 꽃이라고 불러야 될 꼭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. 즉 우리가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이걸 꼭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.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각각 이름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이름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분명히 즉 언어로서 여러분들을 남들과 구별짓게 하는 언어인 건 틀림없는데 반드시 홍길동은 홍길동이라고 불러야 될 즉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단지 부모님이 지어줬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줬거나 했기 때문에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홍길동이라는 것과 그 홍길동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처럼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서로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즉 꼭 꽃을 꽃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이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. 이걸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른 말로 임의성이라고 부르고요. 즉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즉 나라마다 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즉 나라 안에서도 방언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가 자의성을 갖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자의적이라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건 뭐냐? 자, 어떤 대상을 이렇게 즉 무엇이라고 부르든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. 그래서 최소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부르기로 하자.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걸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약속을 하자.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이것이 자의적이다 보니까 즉 반드시 약속, 언중들의 약속의 결과로 즉 언중들이 약속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. 그래서 이걸 꽃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하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니까 언어는 약속의 결과다. 이걸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특히 국어 공부든 어떤 공부든 잊지 말 것은 어떤 단어의 개념을 그 과목에서 무슨 의미로 쓰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즉 이론입니다. 즉 무슨 말이